태양까지 했죠. 예. 페이지는 잠깐 이제 넘어가서. 그러면, 자, 봐봐. 태양계를 구성하고 있는 천체 중에 중심에 누구? 태양 얘기했고. 그 다음 행성들 좀 얘기했습니다. 맞아요? 했고. 그 다음 소천체들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외소행성, 소행성, 유성, 그 다음에 해성. 그죠? 다, 구성 전체는 다 얘기했고요. 자, 지금부터 좀 얘기할 거는 그러면, 어디 갔나? 86쪽 한번 보겠습니다. 86쪽의 우주 탐사.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망원경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그런데 간단해 보이지만 요거는 조금 이렇습니다. 논리적으로 한번 딱 좀 정리만 좀 간편하게 해놓으면 2학기 내도록 그냥 뭐 하여튼 자기 본인이 막 예를 들어 수능을 친다, 지구학원 친다 그러면 수능 칠 때까지 그냥 가져갈 수 있는 내용이니까 한 방에 좀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야, 너는 어제 나온 뉴스로 보자면 재수는 가능한데 삼수는 불가능하지. 아니야, 실제 다 해. 또 그래 해도 다 해.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이제 삼수할 때 괴로운 점이 뭐고? 확정된 거. 사회를 쳐야 됩니다. 그죠? 그죠? 네, 사회를 쳐야 됩니다. 1학년 사회. 네. 시스템이 바뀌었죠. 문과 애들은 이제 비상난 겁니다. 공동과학을 쳐야 됩니다. 예. 지금 제가 다시 학원가로 나갈까 고민 중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문이과가 무조건 공통으로 치는 과목이 생기면 학원 수요량은 무조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그런데 전부 절대 등급 때문에 학원 가는 애들 많겠어요? 너 생각이 한번 생각해보라. 갈 것 같나, 안 갈 것 같나? 더 갑니다. 더 간다는 건 이런 겁니다. 제가 봤을 때, 혹시 지금 이 녹화 분량을 정부 관계자가 보고 계시다면, 제 말을 꼭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식으로도 대학 구조의 개편과 어떤 우리나라의 학업으로 인한 서열 나누는 거 있죠. 이게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사교육을 줄이겠다라는 의도에서 하시는 그 모두가 무용지물입니다. 제가 봤을 때. 도리어요. 잘 봐라. 모두 상대평가로 지금은 일부 절대평가잖아. 너 어쨌든 영어하고 한국사 절대평가죠. 그럼 잘 들어요. 지금 현 체제에서 상대평가로 모두 다 전환하겠습니다 해도 학원 수요는 늘고요. 알았어요? 모두 절대평가로 바꾸겠습니다 해도 늘고요. 부분적으로 절대평가로 전환하겠습니다 해도 늡니다. 됐습니까? 무슨 말이고 결론? 입시 제도를 바꾸면요, 기존에 있는 제도를 기반으로 해서 알고 있던 엄마들이, 알겠나? 바뀌게 되면은 그 바뀐 제도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 모르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바뀌면 무조건 사교육 수요는 늡니다. 너 한번 생각해봐. 전부 절대 등급으로 바뀌면 광고 어떻게 때리면은 학원 수요가 늘까? 남들 다 받는 1등급. 나 혼자 못 받으면 병신이지. 딱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그죠? 안 그러냐? 네. 그리고요, 솔직히 나라에서 통합과학이라는 건 이제 여러분들 배웠던 1학년 때 배웠던 과학 있죠? 그게 이제 조금 더 어려워져서 걔는 선택 과목으로 갑니다. 융합과학으로. 1학년 과학은 새로 생겨나는데 통합과학이라는 게 생겨나는데, 그러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과학이 내용이 쉬워? 내용이 쉽다고는 할 수 없잖아. 맞아? 근데 문제를 냈는데 이제 과학을 다 치는 거 아니야. 문이과가 전부. 그죠? 문이과뿐만 아니라 실업계도 쳐야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볼까? 학교 때려치고 나가야 되겠다. 이거.
그러면 거의 한 50만이 친다는 거야. 재수생까지 합쳐가지고. 그죠? 1년에. 괜찮죠? 지금 제가 고급 정보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누구한테? 여러분이 아니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전국에 뭐 하원 강사를 준비하든 뭘 하든 상관없습니다. 고급 정보입니다. 먼저 나가서 먼저 침발라 넣은 놈이 지금 이제 한철 벌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것이냐. 그죠? 네. 아니면 기간제를 계속 유지하면서 투잡을 뛸까? 아씨, 저 졸라 지금 고민되고 있지가. 거의 잘들을 끓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일단 당장에 몰랐던 그 통합과학은 1학년 과학이라고 돼 있거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50만 명이라고 칩시다. 알겠어요? 4%면 얼마고? 2만 명인가? 맞죠? 맞아. 근데 절대 등급은 무조건 일정 점수 넘으면 1등급인 거 아니야. 맞아? 그렇잖아요. 쉽게 냈어. 예를 들어서. 그래서 50만 명 중에 한 10%, 5만 명이 1등급이라고. 만점이라 합시다. 뭐라고? 만점이라 합시다. 됐어요? 그러면은 10만 명 이상이 1등급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90점 맞은 새끼들하고 다 합치면. 야, 대학에서 그 자료를 쓰겠니? 못 씁니다. 예. 그럼 어느 정도 수준은 좀 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학습 부담이라는 거는 잘 들어. 지금 현재와 같은 대학 구조, 입시 구조로 되어 있는 이상은 학습 부담뿐만 아니라 입시 부담이죠. 말 그대로. 야, 솔직히 너네 학생부 채워 넣는 것도 쉽나 어렵나? 졸라 신경 쓰이죠. 이게 계속 우리가 예를 들어 운동화 신었을 때 뭐 이렇게 돌조가리 하나 작은 거 들어갔다 합시다. 지금 당장 빼기는 어떻고 귀찮고 근데 겉짠이 어때? 계속 깔깔깔거리면서 졸라 사람 신경 쓰이게 하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은 계속 뭔가 채워 넣는 게 계속 신경 쓰이잖아요. 안 그렇니? 그렇잖아요. 그게 학습 부담은 아니지. 무슨 부담은 맞아? 입시 부담은 맞잖아. 입시 부담은요, 현행과 같은 대학 구조 이런 걸로 가지고 있는 이상은 안 없어집니다. 뭐 어떻게 없어지노 그래? 제발 좀 나라에서 바꿔줘야 되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뭐? 좋은 대학 나오면 좋은 직장을 얻어라고 하는 게 좋은 직장이라는 거에 대한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그죠? 맞습니까? 그런 걸 좀 바꿔야 돼요. 실제로 어제 또 그런 뉴스도 났대요. 4년제 갔는데 전문대로 유턴하는 학생들 되게 많다고. 왜? 기술 자격증 가지고 나와가지고 기술직 하면 엔지니어로 가면 조금 몸은 어떨 수 있어요. 피곤할 수 있는데 요즘은 8시간 이상 근무하는데 잘 없잖아요. 기술직으로 가는 경우에. 그것도 이제 자격증은 있어야 돼. 근데 돈은 앉아서 이거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펜대 굴리고 앉아있고. 이제 교사하기도 좀 어렵잖아. 요즘 제일 많은 얘기 뭐야? 내가 기간제 아니요. 기간제 교사 뭐 협의회 데 있는 거 이번에 처음 알아서. 정규 교사로 바꿔달라고 지금 하잖아요. 맞아요? 원칙적으로는 그거는 안 돼. 나는 반대입니다. 내가 기간제지만 그냥 바꾸는 거는 분명히 그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기간제 교사는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면 이거야. 프로야구 선수 중에 FA라고 들어봤지? 자유계약 선수. 그러니까 팀에 필요하면, 팀이라는 건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 학교에 필요하면, 그러니까 기간제 교사들은 자기 홍보를 할 수 있는 게 필요해요. 이제 내 가져다 써라. 내가 이쪽으로 특화돼 있다. 너 학교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3년 계약해주면 너 학교에서 내가 서울대 5명 3년째 되는 해에 넣어줄게. 그러니까 결과 괜찮으면 재계약 연장하고 뭐 이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 정도까지는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예요. 프리 에이전트냐 아니면 어느 한쪽에 소속이 되면 거기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잖아. 맞아? 그러니까 전교사는 어디에 소속이 된 거 아니야. 교육청 소속 이래 있잖아요. 아니면 교육부 소속이잖아. 그 기간제도 물론 소속은 맞아. 알았어? 근데 구단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저는 몰라, 임용을 한번 쳐볼까라는 생각도 좀 가지고는 있어요. 다시 어느 게 더 나은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향후에는요, 내가 제일 웃긴 게 뭔지 알아? 그거 들어봤나? 1수업 2교사제. 예를 들어서 이거야. 지구과학 수업 내가 하잖아. 하는데 예를 들어 2학년 수업할 때는 내가 수업을 진행하고, 시키면 우리 저 과학부장님, 김정부장님 같은 지구과학 아니야. 들어와가지고 너 뭐 하는 거 잘하고 있는가 이렇게 체크하는 거야. 매니저 역할 하는 거야. 됐어? 그럼 김지영 쌤이 3학년 수업할 때는 내가 들어가서 매니지먼트 한다는 거지. 맞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들. 그 시스템 이미 동네 학원에서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요즘 수업은 또 어떻게 하락하노? 강의식으로 하락하나? 뭘로 하락하노? 모두명 협력 수업 하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보조쌤이 들어왔어, 멘토쌤이 들어왔어, 매니저쌤이 들어왔어. 뭐 한대? 돌면서 다 체크해? 그러면 모니터링이 잘 되나? 잘 될 수는 있겠죠. 잘 될 수는 있는데, 그건 원래가 교사가 별로 필요 없는 수업체제. 만약에,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을 수 있어. 그 서울 교대생들이 지금 참 좀 운 없는 거 하나 있어요. 다른 데도 전부 다 만약에 정원수가 줄고 교사 수가 충분히 수급되는 상태였으면 상관이 없는데, 하필이면 강원도, 전남, 경북은 현재 초등학교 교사 수가 어때? 하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맨날 미달이잖아. 맞아? 동네가 열악하니까. 맞아요? 근데 어디에 계속 남아있겠다. 실제로 그걸 본인들이 썼는지 모르는데 인터넷 댓글에 그런 것도 써있더라고요. 미안하지만 정말 초등교사는 되고 싶은데 서울은 떠나고 죽어도 시골은 싫다, 이래서 나왔더라고. 그건 내가 봤을 때 제대로 된 교대생이면 자기가 쓰진 않았을 거야. 맞아요? 누가 봐도 그럼 그 글 보고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아, 미쳤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런 아들한테, 이런 선생들한테 우리 아를 맡긴다고 이 생각하면은 안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좀, 내가 보니까 지금은 좀 약간 개싸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좀 진정 국면에 들어야 이게 얘기가 될 겁니다. 방법은 뭐가 있을까? 첫 번째, 나라에서도요, 이번 기회에 이렇게, 예를 들어 뽑는 정원을 줄일 때는 막 미친 듯이 삭감해서 줄이잖아. 그러면 그것도 줄여야지. 선진국형 교실이 되려면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진짜 15명 정도로 팍 줄어버든가. 그러니까 하나급의 인원수를 얼마? 10명, 15명, 진짜 서구형 있잖아. 예. 그래, 바꾸든가. 뭐 그런 건 좀 있어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요즘 한참 그 시국이 너무 이상한 게 많아가지고. 예. 근데 여러분들 좀 알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한 거예요. 왜? 저한테 상담 문의 오는 이전에 있는 학교 학생들도 그렇고 지금 3학년 학생들도 그렇고 교대 4대 가겠다는 학생들 있죠. 갑자기 어떻게 했어요? 머리가. 이거 지금 이 꼬라진데 내 갈 때 되면은 지금껏 생각해오던 방식과는 어떻다? 다를 거 아니야. 맞아? 그런 것 때문에 한 겁니다. 자, 우주 탐사. 참고로 너가 4교시에도 수업 있지? 4교시에 수업 안 할게. 마지막 시간에 내가 놀아줘. 쉴 수 있도록, 자습할 수 있도록 인원 체크를 하겠습니다. 우주 탐사 방법은요, 두 가지입니다. 뭐라고? 봐라. 첫 번째, 말 그대로요, 관측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탐사가 있습니다. 차이점은? 관측은 어쨌든 지구에서 그냥 쳐다보기만 하는 거야. 알았어. 엔간한 게 전부 다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지구에서 이루어진다. 탐사는 어쨌든 간에 직접 어쨌든 지구를 떠나서 가본다 이겁니다. 맞아요? 예. 보통 관측은 뭐로 많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관측이 이루어지는 것은 전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망원경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자, 구분 잘해야 되는 거. 탐사는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몇 가지 방식?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근접 통과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 근접 통과. 그 다음에 두 번째, 궤도 선회가 있습니다. 요거 두 개를 사실 구분 잘 해야 됩니다. 알겠죠? 세 번째는 이런 말은 없어요. 됐니? 요렇게. 뭐라고? 접촉. 그럼 접촉에 해당하는 게 뭐냐? 첫 번째, 연착륙이 있고요. 뭐가 있다고? 연착륙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표면 충돌이라는 게 있습니다. 됐습니까? 주의할 점. 이때 요거 두 개와 접촉이라는 게 짬뽕돼서 나타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 하나로 구분 짓기 어려운 게 하나 있습니다. 됐냐? 그게 바로 뭐냐면 탐사정 낙하 되겠습니다. 탐사정 입장에서 보면 접촉한 거지. 떨어뜨린 거니까, 맞아? 근데 본체 입장에서는, 본체는 내려갔어, 안 내려갔어? 낙하시켰던 거 안 내려간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본체는 뭐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크게 망원경과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요거부터 좀 먼저 하고 넘어갈게요. 됐니? 별건 없다. 잘 봐라. 이건 뭡니까? 말 그대로 내가 탐사하고자 하는 대상체에 가서 착륙한 겁니다. 됐죠? 별거 없어요. 인간이 가도 되고요. 탐사 로켓 안에 탐사정을 싣고 가가지고 탐사정을 굳이 낙하하는 게 아니라 본체에서 내려가지고 탐사해도 됩니다. 맞습니까? 됐어요? 충돌은 뭘까요? 미사일을 쏘지는 않지.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우리가 쏘는 탐사선 중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지구 주위를 도는 인공위성도 있지만 화성에 보내가지고 화성 주위를 돌고 있는 뭐도 있다. 인공위성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얘를 돌리다 보면 수명이 어떻게 될 수 있어? 다 할 수 있잖아. 그럼 수명이 거의 다 되면 그냥 공중에서 돌던 데서 그냥 가만 수명을 끝내버리면 우주 쓰레기가 됩니다. 뭐가 된다고? 궤도 운동을, 원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 졸라 빠르거든요. 그러면 향후에 예를 들어 화성에 뭘 보낼 때 걔네들의 존재도 되게 어떻게 돼?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잖아. 됐어요? 그래서 수명이 다 돼갈 때쯤에 어차피 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떠 있는 거 버리는 거 아니야. 그거 어떻게 한다? 갖다 꼬라박는 거예요. 그러면 꼬라박아서 할 수 있는 게 뭔데? 땅덩어리 자체 표면 말고 그 안에 있는 게 어떤 건지 알고 싶을 때 꼬라박아가지고 그때 나오는 폭발을 할 거 아니야. 그럼 폭발되는 빛을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가지고 어떤 물질이 있는지 알아내보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표면 충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대표적으로 98년도에 루나 프로스펙터라고 하는 달 주위를 돌고 있던 위성이 있었어요. 알겠어요? 걔를 수명이 다 돼가지고 어디다가 달 표면에다 갖다 꼬라박았어요. 됐니? 이유는 뭐냐면 이거야. 그것도 좀 웃긴 거죠. 달에 그렇게 갔다면서 아폴로 타고 미국에서 나사에서 갔다면서 달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 운석도 달 월석도 주워오고 이질했잖아. 맞아요? 근데 알고 싶었던 게 뭐냐면 그거 가서 갔는 김에 땅 좀 파지 그랬어. 그죠? 그러니까 루나 프로스펙터로 달 표면 지각 아래 지각 지하로 파고 들어갔을 때 그럼 터지면서 열이 발생하면 물기가 만약에 H2O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뭐 하겠노? 증발하겠죠. 물의 존재 여부를 좀 파악하고 싶어가지고 꼬라박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걸 뭐라고 한다? 표면 충돌. 탐사정 낙하는 정말 쉽겠죠. 어디됐든 간에 예를 들어 로봇을 떨잡다라든가, 맞아요? 그거는 요건데, 문제는 요겁니다. 요건 둘 다 착륙은 아니에요. 접촉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이래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구고 여기가 화성이고 그 다음에 뭐 여기가 뭐 목성이고 이쪽 뒤에가 해왕성이라고 합시다. 됐어요? 자, 내가 요번에 지구에서 쏘는 로켓은 목적지는 해왕성이에요. 어디라고? 근데 해왕성은 목성형 행성이지. 그 가스밖에 없잖아. 그럼 착륙이 용이할까 힘들까? 힘들 겁니다. 차라리 가서 그냥 뭐 하는 게 낫다. 여기서 팡 쏴가지고 여기서 인공위성처럼 빙글빙글 돌게끔 만드는 게 낫겠죠. 그래서 수명이 있는 동안, 맞아요. 그 기간 동안에 해왕성을 정확하게 관측해가지고 그 자료를 전송하는 게 목적이다. 됐냐? 그럼 어쨌든 쏴서 여기까지 보내야 되는 거지. 맞아? 근데 이래. 지구가 애초에 무슨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공전도 하고 자전도 하고 뭔 운동을 하죠? 그러면 그 힘이 얼마만큼 대단한지 우리는 사실 잘 못 느끼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 놀이기구 중에 뭐 이렇게 커브가 심하면 분명 우리가 뭘 느낍니까? 원심력을 느끼죠. 맞아요. 튕겨내거나. 근데 이 원심력이 자동차도 똑같이 악셀레이터 밟고 직진할 때보다 똑같이 악셀레이터 밟는데 커브를 털면은 원심력이 가해지면서 속도가 어떻게 된다? 훨씬 더 많이 붙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저 뭐고 난 뭔 얘기 하려 했지? 치매가 오노.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최단 거리라고 합시다. 뭐라고 하죠? 그러면 바로 쏘면 될 것 같지만 바로 쏘면 효율이 떨어져요. 엄청나게 멀기도 멀고. 그럼 보통 쏠 때 어떻게 쏘냐면 지구에 자전하는 힘 있죠. 관성과 공전하는 힘을 좀 이용해서 쏩니다. 그러면 훨씬 더 우주 밖으로 나가기 어떻다? 쉽다 이 말이에요. 대부분 쏘면 이게 지구면요. 여기 어떤 해당 행성체가 있으면 이렇게 가는 건 없어요. 거기다 예를 들어 얘가 자전을 하잖아. 그럼 이쪽 방향으로 쏴요. 도는 방향으로. 그럼 도는 힘을 얻을 거 아니야. 그 대부분 만약 여기 어디 있다 그러면 팡 쏘면요. 이래 가는 거야. 됐냐? 됐어요. 회전 운동, 그러니까 나선 운동으로 보냅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뭐 하기에도 좋고 배터리 아끼기에도 좋아요. 됐어요? 근데 해왕성까지면은 거리가 어때? 쫄라 먼 거야. 그래서 이래 쏴요. 봐봐요. 이런 식이야. 만약에 예를 들자면 팡 주변에 주변의 행성체를 이용해 가지고 이래 쏘는 겁니다. 됐냐? 쉽게 얘기하면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실제 움직인 경로를 보면은 되게 많이 돈 것처럼 보이는데 자연적으로 얻을 수 있는, 역학적으로 얻을 수 있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실제 속도는 어떻다? 되게 빠른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됐니? 그럼 잘 들어. 화성하고 목성은 목적지야, 경유지야? 경유지지. 해왕성은 목적지지. 그럼 요렇게 쓸게. 근접 통과는 경유지 관측 되겠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죠? 요 갖는 김에, 맞아요. 갖는 김에 셔터 눌러가지고 어떻게 됐는가 쭈루루 촬영하겠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궤도선에는 뭔데? 목적지에 가서 목적지의 위성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요게 뭐다? 궤도선이다. 그럼 이래 되는 거네. 봐봐. 팡 쏴가지고 여기 갖는 김에, 화성이 갖는 김에 촬영하면서 로봇을 하나 떨졌다? 그럼 뭐고? 아, 이거도 되네요. 됐냐? 됐습니까? 이런 형태로 좀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망원경. 자, 망원경은요, 결국 우리가 좀 구분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일단 망원경의 종류는 떠나가고 다른 건 치우고 오늘은 요것만 하겠습니다. 성능. 뭐라고요? 성능. 망원경의 성능은 망원경의 능력은 이 말이잖아. 맞아? 망원경은 뭐 할 때 쓰는 겁니까?
뭐라고? 그렇죠. 멀리 있는 것을 어떻게 보고자 할 때? 가까이 놓고 보고자 할 때. 맞아요. 뭐 기능이 하나 정도 더 있다면 내가 그냥 눈으로 보는 것보다 어떻게 보이는 것을, 작게 보이는 것을 크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능력이 있어요. 맞아요? 맞나? 네. 스토커 할 때 이 지랄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내 눈으로 보는 것보다 내 눈으로 볼 때 좀 흐릿해 보였는데, 그렇죠. 야동 보는데 해상도가 떨어지면 졸라 짱나잖아. 죄송합니다. 아닌 척 하기는 씨발들이. 봐봐요. 멀리 있는 것을 가깝게 보도록 해주는 능력을 빛을 모으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보는 거는 어쨌든 간에 그 물체에 반사됐건 스스로 발생했건 뭐를 보는 거다. 거기서 어쨌든 출발하고 있는 빛을 보는 거야. 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눈에 제가 보인다라는 거는 광원에서 나온 빛이 어떻게 저한테서 튀어나와가 반사되는 걸 여러분들이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잘 들어요. 멀리 있어요. 어디 있다고? 멀리 있는 걸 나를 보려면 가능하면은 뭐가? 빛이 많이 쪼여져야 되겠죠. 그러면 반사되는 양도 많고, 그러면 걔가 빛의 발생량도 많을수록 좋은 거지. 맞아? 바꿔 얘기하면 이 얘기도 돼. 아무리 나에게서 빛이 많이 나가도 여러분들의 눈이 그러면은 그때그때마다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하나? 아니잖아. 여러분들의 눈이 받아들일 수 있는 빛의 양이 어때? 정해져 있잖아. 맞아? 그러면 내가 빛을 그 해당 사물에서부터 나오는 빛을 좀 더 모을 수 있는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다? 멀리 있는 게 보인다라는 얘기야. 엄밀히 얘기하면 사실 이런 거야. 어두운 것보다는 뭐가 잘 보이는 거야? 밝은 게 잘 보이는 거야. 됐어요? 근데 밝고 어둡기는 천체마다 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빛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이 하여튼 어떨수록 좋을수록 똑같은 밝기라고 치면은 더 멀리 있는 거를 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됐습니까? 그게 바로 무슨 능력이다? 집광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됐나요? 그 다음 두 번째. 작은 거를 크게 보이도록 해주는 능력을 확대능이라고 얘기합니다. 확대능. 같은 말, 배율이라고 해도 됩니다. 때로는 큰 거를 어떻게 볼 수도 있다? 작게 볼 수도 있습니다. 됐죠? 배율. 그 다음 세 번째, 흐릿흐릿한 것을 선명하게 보도록 한다. 뭐라 하노? 해상도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근데 망원경 공식 명칭은 분해능이라는 말을 쓰고요. 비슷한 말로 해상도라는 말을 써도 크게 문제는 없긴 한데 보통 분해능이라는 말로 많이 씁니다. 됐죠? DPI가 무슨 말이고? 600 DPI가 무슨 말이지? 1인치 길이 안에 600개의 점을 찍었을 때 점이 선으로 안 보이고 각각의 점으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거 몰라? DPI란 말 들어본 적 없어? 프린터에 보면 다 있죠. 아니면 모니터. 알겠습니까? 픽셀은 1인치당 보통 들어가 있는 그 화소의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380 곱하기 780 이런 거 있죠. 그럼 그건 뭐고? 가로는 1380개, 세로는 780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16비트가 800 곱하기 600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저도. 몰라 씨발 너 알았어. 왜? 알았어. 잘 모르겠어. 그럼 이런 거네. 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맞아요. 점을 구분을 잘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고? 점을 구분을 잘한다라는 건 이럴 수 있지. 봐봐. 야, 내가 이렇게 해볼게. 너가 있는 데서 얘기해. 내가 이렇게 점을 2개 찍었어. 됐어?
점 두 개인 거 알 수 있지? 맞아? 근데 내가 이래 찍었어. 이래 찍었어. 점 두 개로 보이는 사람. 손들어. 괜찮아. 내가 지금 점 두 개로 찍었거든? 못 믿네, 씨발. 나와봐. 두 개야, 한 개야? 잘 봐? 그럼 잘 들어. 요 서봐, 요 서봐. 두 개로 보이나? 네. 조금씩 뒷걸음질 쳐. 아직 두 개로. 보여? 네. 또. 이제 아직 두 개로 보이네. 인식이 그렇게 무서운 거야. 근데 어느 거리 가면 보면 한 개로 보이겠죠? 잘 들어, 이 말이야. 같은 거리에서 뭐라고? 원래 이거 같은 거리인데, 같은 거리에서 점 두 개로 보인다라는 거는 이 점 두 개를 분해했다는 말입니다. 알겠어?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지. 저 멀리 밤하늘 속에 별이 있어요. 뭐라고?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몇 개로 보였다? 한 개로 보였어. 알았어? 근데 망원경 썼더니, 알고 보니까 별이 몇 개? 두 개더라. 실제로는 별이 두 개더라. 그러면 사람 눈보다 망원경이 선명하게 보여줬다라는 것은 분해 능이 분해하는 능력이 어떻다? 정확하다, 정밀하다 이런 뜻이야. 됐습니까? 알겠어요? 이해됐나? 오케이. 자, 잘 들어. 요것만 마치겠습니다. 잘 봐라. 각각은 우리가 과학에서는 보통 이런 능력치를 자꾸 숫자로 표현을 잘합니다. 집광력 200짜리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그 숫자 값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크면 클수록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 말이야. 됐냐? 그럼 잘 들어. 망원경 성능으로 봤을 때는 어떤 게 좋은 거냐면, 좋다라는 것은 반드시 크다라는 거하고 같은 말이가? 그게 아니고요. 어떤 경우에는 숫자 값은 작아도 그 작을수록 능력은 좋을 수도 있어요. 알겠니? 그거부터 좀 정확하게 기억해. 알았어? 그래서 얘는 이렇게 돼. 집광력은요, 내가 이렇게 쓸게. 클수록 좋은 거예요. 됐니? 집광력은 그 값이 어떨수록 클수록 큰 값이 나올수록 좋은 거예요. 됐냐? 배율 역시 어떨수록 클수록 좋은 값 되겠습니다. 그런데 분해능은 그 값이 어떨수록 작을수록 좋은 값이에요. 좋은 능력이에요. 됐니? 됐어요? 자, 그럼 잘 들어보세요. 집광력은 뭐에 비례하느냐 하면, 망원경에 보면 구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경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됐니? 그 다음에 확대능은요, 망원경에는 저반 렌즈 있죠? 저반 렌즈의 초점 거리 분해. 그럼 무슨 렌즈도 있다? 대물 렌즈 초점 거리에 대한, 저반 렌즈 초점 거리에 대한 대물 렌즈의 초점 거리 비율에 비례합니다. 됐죠? 그 다음 분해능은요, 분해능은 구경에는 반비례하고요, 관측 대상 파장에는 비례합니다. 구경이라는 값이. 분해능이라는 값이. 그럼 일단 이거부터 좀 기억하자. 각각의 성능이 좋으려면 뭐 하려면? 좋으려면 각각의 성능이 좋게 나오려면 값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얘기해 봅시다. 됐어요? 구경이 어떨수록 집광력은 좋아질까? 구경이 커질수록 집광력은 좋겠네요. 됐나? 그 다음에 확대능은요, 대물 렌즈 초점 거리가 클수록, 맞아요. 그 다음에 저반 렌즈 초점 거리는 작을수록 좋겠네요. 됐나? 오케이. 그 다음에 분해능은 어떻게 돼야 좋은 거야? 관측 대상의 파장이 작을수록, 그 말은 짧을수록, 맞아요. 그리고 구경은 어떨수록? 왜냐면 작을수록 좋은 값이니까, 맞아? 분모가 커야 되죠? 맞습니까?
어렴풋이 성능을 봤을 때 망원경은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가 클수록 좀 좋은 것 같아. 일단 눈에 확 띄는 거. 구경은 어쨌든 크면 클수록 좋겠네 이 말이잖아. 맞아? 잘 들어. 망원경의 기본 구조만 생각해라. 잘 봐라. 이게 망원경이라 합시다. 앞에 대물 렌즈, 여기가 저반 렌즈 됐나? 대물 렌즈 앞에서 정확하게 쳐다보면 이렇게 보이겠지. 동그랗게. 맞아? 얘의 지름을 구경이라고 합니다. 됐나? 그러면 구경이 이게 크면 클수록 일단 뭐하고 뭐는 좋아? 집광력하고 분해능은 좋은 거 아니야. 맞아요? 좀 더 멀리 있는 걸 볼 수 있고 선명하게 볼 수 있다 이 말이네. 맞아? 따라서 어떤 망원경이 좋은 망원경입니까? 일단 크면 좋아요. 됐냐? 그래서 산꼭대기에 졸라 높은 산꼭대기에 집을 한 채 지어가지고 망원경 씨발 막 덴만한 것만 만드는 거야. 알아서 이제는 나중에 이제 다음 이제 우리 계약하고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도저히 지구에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뭘로 만들어가지고 로켓으로 만들어 로켓에다가 망원경을 실어서 보내고 있죠. 그게 우주 망원경입니다. 알겠습니까? 이유는 한 개예요.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거는 지구에서 더 크게 만들 수 있는데 크게 만들어 봐야 지구에는 뭐가 있노? 대기가 있는 거예요. 그럼 대기는 별빛이 들어오는 걸 어떻게 해버려? 산란시키고 방해를 줘가지고 간섭을 일으켜가지고. 맞아요? 잘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돈 더 들여가 크게 만들 수 있는데 차라리 이거 크게 만드는 것보다 어떻게? 그 돈으로 조금 작지만 어디로? 대기 밖으로 보내니까 훨씬 더 낫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때. 자, 여기다 쓰겠습니다. 잘 봐. 어떤 렌즈의 뭐는요? 초점거리는 일반적으로 렌즈 또는 우리가 반사 망원경도 하기 때문에 뭐에? 구면거울. 알겠습니까? 렌즈와 구면거울의 뭐에 비례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지름에 비례합니다. 됐냐? 초점거리는 어떻게 할수록 커진다? 렌즈 지름이 어떨수록? 크면 클수록 끝났네. 확대능 역시 저반 렌즈가 동일하다면 무슨 말이야? 쳐다보는 렌즈 있지? 이건 보통 잘 바꿔 안 바꿔? 잘 안 바꾼다고 봅시다. 알겠어요? 일정하다고 보면 앞에 렌즈가 어떤 놈일수록 큰 놈일수록 초점거리도 길어지고. 됐냐? 그러면 뭐도 늘어난다? 배율도 늘어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방학 수업하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 결론 내릴 수 있는 거. 망원경은 일단 어떨수록 좋은 거다. 크면 짱이다. 됐나? 그거를 고급적인 용어로 좀 얘기하자면 뭐가 클수록? 구경이 클수록. 됐습니까? 주의하셨죠? 수능에서는요. 대략적인 걸 묻는 게 아니고 이 식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가장 많이 출연하는 거는 분해능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잘 봐라. 이렇게 문제를 낼 수 있는 거야. 잘 봐. 같은 구경으로 뭐라고요? 같은 구경으로 별 A와 별 B를 봤습니다. 됐냐? 같은 구경으로 별 A를 봤더니 A는 이렇게 보였어요. 됐니? 근데 B는 이렇게 보였어요. 됐어요? 같은 구경으로 봤다 했다. 뭐라고요? 됐나? 그랬더니 그럼 같은 구경으로 보면은 집광력은 어떤 상태야? 망원경이 같은 상태야. 됐어? 내가 표현한 건 두 개가 밝기는 똑같다고 합시다. 뭐라고? 밝기는 똑같다고 합시다. 그럼 B가 어떻게 보이는 거야? 흐리게 보이는 거지. 이유는 뭘까? 얘네들이 내뿜는 파장이 어떻다? 자, 다르다는 얘기죠. 누가 길어? B가 방출 파장이 더 긴 거예요. 알겠습니까? 보통 방출 파장이 길면 길수록 표면 온도는 이제 요 시간에 그냥 상식으로 낮아져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은 별일수록 파장이 어떻다?
센 파장이 아니, 짧은 파장이 나옵니다. 됐냐? 야, 태양에서 나오는 에너지 중에, 파장 중에 짧을수록 어때? 자외선이 세나 가시광선이 세나? 자외선이 더 짧고 셉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태양보다 표면 온도가 더 높은 별이 있다면 걔는 가시광선보다 뭐가 더 많이 나올까? 자외선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 태양은 자외선도 내뿜고 적외선도 내뿜고 가시광선도 내뿜잖아. 맞아? 뭘로 쳐다보는 게 선명하게 보일까? 망원경 필터 중에 자외선 필터로 보는 게 훨씬 선명해집니다. 선명도가. 물론 이건 있어요. 나오는 양이 제일 많은 건 누가 제일 많이 나와? 가시광선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시광선으로 볼 때보다는 어두워 보입니다. 선명도는 누가 높다? 자외선이 높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기억해야 돼. 선명한 게 밝은 거야. 그죠? 크면 클수록 밝아 보이나? 그것도 아니야. 야, 상식적으로 생각해. 내가 이걸 여기서 이래 보는 거하고, 알았어? 이 부분만 요래 보고 있어. 그러면 내가 요렇게 보면은 이게 더 어떻게 돼 보여? 내가 이 부분을 본다라는 것은 더 확대해서 본다는 거지. 이렇게 볼 때는 이 안에 이게 다 들어갔는데, 이렇게 보면 가까이서 이게 확대돼 보이는 거 아니야. 확대돼 보일수록 빛이 반사되는 면적은 줄어들었지. 그렇지. 어두워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그런 거를 좀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